주말 동안의 장세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좋지는 않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마트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영국 중앙은행이 그들의 연금 펀드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긴축해서 양적 완화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술렁이게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연준도 조만간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엘리안치의 엘리안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연준이 그런 식으로다가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은 금융사고라고 해석해볼 수가 있겠으며 더 큰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연준은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만 태도를 바꾼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들이 태도를 바꾼다 매파에서 비둘기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고이며 이러한 조치는 임시 방편선에서 끝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폐가 있죠.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바꾸고 싶어서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거 완전히 연금이고 경제고 사회고 전부 다 폭망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통받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지금 폭망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살아남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연준도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선회하는데 그 끝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이러한 통화 시스템은 언젠가는 박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헤지펀드 패럴락스가 이야기하기를 2031년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125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오나. 자,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굉장히 좀 안 좋은 복 마감 및 월복 마감 및 이 분기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버리,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이야기하기를 2009년도 때 주식 폭락했을 때 그리고 그때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200일 2평 위에서 마감한 주식은 1.2%밖에 되지 않았었고 2020년도에는 2.8%밖에 되지 않았었다. 지금은 13.48% 한마디로 더 하락할 부분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2007년 정도로서 추가적으로 크게 폭락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재수 똥튀기는 그런 예측을 한 것인데요. S&P 500 분기별 차트입니다. 세 달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달봉인데 보시면 2008년도와 판박이로 움직이고 있죠. 캔들 모양까지 비스무리하면서 더욱더 큰 추가 폭락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비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다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키스 오브 데스라는 시그널까지 떴다라고 하는데요. 이 키스 오브 데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키스 오브 데스가 떴다라고 해서 바로 떡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반등이 몇 달가량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차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반등 소위 말하는 번지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떡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키스 오브 데스는 접어두고 지속해서 미국 증시가 떨어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다가 은행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망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전혀 놀랍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문제는 둘 다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도이치뱅크도 그렇고 2008년도 때 저점을 뚫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와 동시에 지금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느냐. 국제적으로 유명한 거대 투자은행 하나가 망할랑말랑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려는 것 아니냐. 그 외 국제적으로다가 유명한 투자은행들 어디가 있습니까? 골드만삭스를 들 수가 있겠고 JP모건, 모건 스탠리 근데 얘네들은 너무 좀 큰 애들이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외에 국제적인 거대 투자은행 어디가 있습니까? 농협 망하나요?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무사하기는 힘들겠죠. 비트코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바지가 벗겨지면서 같이 미국 증시와 함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좋지 않은 분석, 증시 폭락에 대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저도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서야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라는 희망 회로가 돌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니 굉장히 좀 힘이 빠집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예상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잘 될 거라고 믿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S&P 500과 함께 흘러내리고 말 것인가.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월봉 마감을 했죠. 근데 좀 아리까리하게 마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주요 지지선 아래에서 비트코인이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몸뚱아리에 캔들의 일부가 저항에 살짝 닿아 있는 동시에 RSI 같은 경우는 이 저항을, 추세장을 깨고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닌 것 같고 참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브라스카 군어 분석가는 이번 월봉 마감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만에 최저 수준의 마감이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시사했습니다. 저도 좀 많이 불안하네요.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3분기 연속으로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분기 연속으로 하락 나왔을 때 다음 분기에는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미국 증시는 그냥 녹아버린다 이거죠. 3분기 하락 후에 녹아버린다. 이거 어쩔 거야. 조 바이든이 연준이랑 짜고 증시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4시간 봉 볼린저 밴드가 압착을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위로 튈까 아래로 튈까? 지난 105일간의 축적 기간을 마치는 비트코인 그 방향성이 어디가 될까요? 지금 주요 저항에 맞닿아 있는데 부디 좀 뚫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뚫고 가지야 좀 힘들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나왔었죠. 지난 30일 동안에 비트코인 78,000개가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던져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이지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당간당하게 지지 구간을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반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떨어질까봐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 상황. 미국 증시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최근 비트코인 패턴을 보면 이런 식이다.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다시 한번 숏을 때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는 다음 주가 문제죠.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꼭 떨어져가지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12,000달러를 보고야 말 것인가. 비트코인은 혼자서는 잘 가고 있었는데 증시와 함께 다니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언제쯤이나 돼야 디커플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제 기분 좋은 영상을 만들었다가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가지고 저도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이번 주에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튀어나와가지고 양적 완화한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가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머지가 진행된 후에 성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해서 깜짝 놀랬다. 본인은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나 보죠. 나도 올라갈 줄 알았다 임마. 다음으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테라 재단 같은 경우는 루나 시세 조작에 참여를 했었을 것이다. 테라 팀이 방대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실제로는 아무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루나를 보고 폰지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같다라고 동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였었죠. 솔라나 블록체인. 이번에도 네트워크 장애와 함께 시스템이 5시간 동안 다운이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솔라나는 뭔가요? 이거 도대체 블록체인을 수수깡으로 만들었냐? 왜 계속 고장나 이거? 원래 이 블록체인이라 하면 절대로 중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중단되며 사람들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 솔라나. 이런 솔라나를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옛날에 가정용 게임기, 학창시절에 게임할 때
게임기가 접촉이 안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불었거든요, 팩을. 이런 식으로다가 솔라나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듯이 이런 짤을 올렸습니다. 야, 솔라나 니들은 에이다한테 안 돼! 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체인링크가 이코노믹스 2.0을 발표했습니다. 이코노믹스 2.0을 통해서 오라클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며 크로스 체인 확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 바로 체인링크 스테이킹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년째 이 스테이킹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스테이킹이 활성화가 된다. 지금 시장 상황만 좀 더 좋았었으면 링크 같은 경우도 거하게 펌핑 한번 왔었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제롬 파월과 조 바이든. 암호화폐 시장 물어내 이 자식들아.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꼭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근데 뭐 또 반복되면 밑에서 주워야죠. 그럴 준비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란한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계속해서 어디 한번 끝장을 보자 라는 의미에서 광주뜻 광고 봐주기, 댓글 남겨주기,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제 채널 같은 경우도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야만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